자, 6번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요. 페이지는 앞쪽이니까 한참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57페이지 가보십니다. 57페이지. 6번 문제.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2번. 거래정보망의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국토부령이 정한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 맞습니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해서, 줄여서 운영규정이에요. 운영규정을 정해서 3개월 내 누구의 승인을 받으시라? 국장. 맞고. 3개월이냐 30일이냐 이거 잘 구별하시면 돼. 4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겠다? 바꿀 적에도 국장의 승인. 약관을 바꿀 적에도 국장의 승인입니다.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안 되지. 이 도덕적인 문제네, 도덕적인 문제.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5번 읽으면 5번이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우리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을 두다니요. 그죠? 아니, 오늘 아침에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저 미국에서 흑인이 우리나라 노인을 갖다가 줄급해가지고 우리나라 노인이 막 그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피나고 그런 게 그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손녀가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렸다는데 흑인이 왜 때렸느냐? 그 저 한국 사람 동양인이라고 해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은 백인한테 막 업신여긴다고 되게 막 싫어하잖아.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거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또 있어. 자기는 또 동양인에 대해서 있대요. 저희 안 사람이 미국에서 좀 살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흑인이 또 이 동양인을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으로 생활하는,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차별받으니까 막 폭동이 일으키고 야단이잖아. 그럼 자기는 또 이렇게 두들겨 패잖아. 이게 뭐야?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가 그런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야. 전반적인 흐름이. 흑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차별해야 되냐? 우리는 동물을 학대해야 되는 거야? 참 웃겨 죽겠어요. 하여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근데 사실 우리도 은근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또 지역차별이 있잖아, 또. 지역차별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하여간 어쩔 때는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세상이 진짜 막 그 있잖아요. 정말 재밌어, 세상이.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애기들 보거나 그러면 막,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한 200살까지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어쩔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이게 지옥이다. 그럴 때가 있어, 또. 지옥이다. 내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이 지옥에 온 거지?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면서 동시에 지옥이에요. 어떨 땐 진짜 천국이잖아. 그죠? 막 재밌을 때도 많고 그런데. 자, 거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는지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봤죠? 아까 지금 6번 문제 봤었죠? 받고 차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다가. 자, 32번 갑니다. 32번 문제.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번.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맨날 나온다니까. 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셔야 된다. 맞죠?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했다가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했다간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이 틀린 거라고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유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내 승인, 3개월 내 승인 맨날. 5번. 개업공인인사는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 거래가 되면 개공은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요?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했었죠. 정답은 틀린 건 3번이죠? 네. 자, 44번으로 넘어가십니다. 44번.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 신청할 때 말이에요. 4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구비서를 물어보고 있네요.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 내는 거죠. 사본. 2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토해가지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며칠 안에? 30일인데 14일로 썼죠? 잘못 썼죠.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상물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정보망에 공개했을 때는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죠.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되어서 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산 나왔죠? 해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죠? 이때는 국토유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요 빨간 거 불가능. 이것은 청문 안 하고도 지정 취소할 수 있죠? 네, 이거.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누가 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하시라. 개공이 준 정보 그대로 공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도와준답시고 자기가 조사해서 또 막 공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주제 넘는 짓입니다. 이건.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죠. 자, 이제 4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지정할 수 있다. 2번.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동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공상호간에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렇게 나와야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그러면 X.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상호간에 X. 수없이 많이 냈어요 그런 걸. 요즘은 그게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냈다고 이거.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질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3개월 내 승인. 지겨워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고서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어떻게 해요?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 1로 암기한 거예요. 1불을 할 때 1로 암기한 거죠. 5번.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요?
어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그래요? 거짓 공개했을 때 이거 업무 정지예요. 이거 아까 이거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업무 정지. 과태료 아니고 간간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1번 문제 보십니다. 우리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네, 7문제입니다. 설명 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30회 작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91페이지. 개업공인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갖다 조사해서 의뢰인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개공이 설명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2번 2명의 개업공인인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많죠. 이런 경우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인사 중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땡. 그죠? 다 해야 돼. 다. 서명 날인을 둘 다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된 후에 해야 돼. 뭔 소리야 지금.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 네, 참 단순합니다.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에 해야 된다. 엉터리죠. 틀렸죠? 4번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뭔 소리야. 보조원이 무슨 의무가 있어? 없어. 5번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주고 원본을 5년간 보존하신다. 일단은 5년이 아니고 3년이고 보존할 것은 원본도 될 수 있고 4번도 될 수 있고 전자문서도 될 수 있죠.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6번 문제 가십니다. 6번 중개사 법령상 94페이지입니다. 6번 개업공인인사 갑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중개가 완성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어때요? 어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줘야 되겠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준다. 맞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언제 작성하느냐? 계약서 썼을 때죠. 2번 갑은 작성된 확인 설명서를 갖다 당사자 모두에게 줘야 된다. 양쪽에 다 증거 남기는 차원에서 주는 거죠. 3번 갑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을 설명해야 된다. 칠판에 있죠. 설명사항 중에 확수 취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을 설명해야 된다. 수수수 맞습니다.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 있지만 불응하면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서 증거 남기시라 이 뜻이죠. 근데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했으니까 X. 5번 상가 건물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권을 넘기는 계약이에요. 양수 의뢰인이 양수하는 사람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이나 우선 매도권을 갖다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우선 매도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을 넘겨받을 때 넘겨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넘겨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상가 임차인인지 우선 매도권이 있는 상가 임차인인지를 파악을 해서 임차권 넘겨받은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권리관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십니다. 자, 15번 박스 문제 지금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은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런 입지 조건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무슨 초등학교 인접 이런 거 설명사항에 들어가고 2번은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 물론 4번만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4번, 원본, 전자문서 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존하면 됩니다. 디귿번은요, 맞죠?
당해 중개기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리을번은요.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다. 그건 뭐예요? 저기 냉장고 직사각형.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다. 자격정지. 500과 아닙니다. 리을번을 500과라고 틀린 점으로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역번, 디귿번, 리을번 3개죠. 16번 가십니다. 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은 옛날에 했죠. 이거 아니고 15번 했죠. 16번 아니고요. 이건 옛날에 했습니다. 24번 가십니다. 24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가지고 중개사 법령상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을 확인해서 전이죠 전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렇죠?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 맞죠?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는 게 잘못 설명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설명한 것도 잘못 설명하는 거고 설명할 때 근거절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다 500과입니다. 개공이니까 뭐예요? 500과. 업무정지가 아니고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도장 안 찍었다, 보존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그럴 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죠. 밑에 거. 빨간 눈사람 밑에 거. 2번 틀렸죠?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세율도 설명해 줄 사항에 들어가죠. 확수, 취조.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설명서를 갖다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주고서요. 그리고 나서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3년간 보존하는 거 맞죠? 근데 사본 밑에다 써주세요. 사본, 원본, 전자문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놨네요. 사본을 무조건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본 아니면 원본 아니면 전자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에 따라서 그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또는의 표시로서 쉼표가 나와야 되죠. 사본, 원본 또는 전자문서 이렇게. 3년 맞다고 보고요. 4번. 5번.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그죠? 당해 중개기란 소공이 있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어떻게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틀린 거 2번이었죠? 자, 29번을 가보십니다. 문제 길어요. 옳은 것은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서면이 뭐죠? 확인설명서.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양쪽이 다 준다는 뜻. 확인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보존하셔야 된다? 3년. 연수가 틀렸네. 마찬가지 이때도 사본, 원본, 전자문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사본만 보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 임대 의뢰인이 불응했을 때는 어떡하죠? 반대 당사자인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그대로 일러 바치고 확인설명서에 뭐까지 해야 돼요? 기재된다. 둘 다 하셔야 된다고. 이거 맞죠?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매도인 등에게 요거에. 3번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란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도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럴싸하지만 그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및 날인이.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명 또는 날인이지.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소공이 날인하는 거 없어요. 소공이 개공이랑 함께 날인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 2가지 서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확인설명서, 또 하나는 거래계약서. 2가지 서류.
자, 4번.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회사 중 한 명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개공 중 한 명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 같이 해야 된다. 공동중개 그러면 같이 해야죠. 5번. 중개가 완성된 뒤에 개업공인회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아니,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안 주면 저기 빨간 눈사람에서 밑에 몸뚱아리 빨간 눈사람에서 밑에 거잖아요. 확인설명서 안 준 거 그 뭐죠? 업무정지지. 업무정지.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영업정지 사유다. 이것도 틀렸죠? 맞는 건 몇 번? 2번. 그죠? 자, 이제는 44번으로 가십니다. 두 문제 남겨놨습니다. 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회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기업권.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셔야 되겠다. 맞죠? 맞죠? 니은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 완성 시 한 건 했을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니은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자, 중개 완성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요. 플러스 동시에 보증관계증서사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해야 됩니다. 디귿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셔야 되겠다. 2주일에 1회 이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 문서로 해야 됩니다. 리얼번. 개업공인회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되겠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래계약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 5년이야.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해? 그게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그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죠. 2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갑니다. 48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확인 설명 언제 하죠? 완성되기 전. 2번.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 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 되겠다.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3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확인설명서를 언제 써주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써주죠. 4번. 의뢰인이 개업공인회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갖다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회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한 4번 나왔을 겁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됐던 아주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4번요. 맞는 얘기입니다. 판례입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이나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곤란하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곤란하니까 설명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설명사항 중에 보면 소음 들어갑니다. 환경적 조건 중에 소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동도 들어갑니다. 그죠? 소음, 진동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환경 조건이잖아요. 환경 조건.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네. 이것도 거의 도덕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5번까지만 읽어가면 5번이 뭐예요? 아니, 소음이나 진동 설명해 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확인 설명 의무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